저 정도면 엄청나게 집어넣은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콘돔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찢어져 버리면 스프레이를 넣었다가 다행히 스프레이는 잘 빼는데 빠졌지. 내 뚜껑만. 안녕하십니까. 고양이 윤상민. 김동원입니다. 항문외과라고 하면 오시는 환자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오시죠? 보통 치질 수술, 뭐가 만져진다고. 변비, 그리고 대장 내시경, 건강 검진 뭐 이런 거죠. 다른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뭔가를 넣어서 오시는 분들. 있죠. 얼마나 봤어요? 그런 거 넣고 오는 사람? 4-5 네다섯 푼? 자, 그러면 실제로 해외를 통틀어서 그런 사례들을 한번 모아서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변비 치료하려고 똥꼬에 살아있는 장어를 넣었다. 이게 2020년에 있었던 저걸 어떻게 넣어? 장어가 살아있으면 막 이렇게 대가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장어를 넣은 후에 복통이 시작됐는데 내가 장어라고 생각을 해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데 눈 감은 상태로 와 이럴 거야. 아니 이게 그렇잖아. 깜깜한데 승질이 나지. 깜깜한데 그냥 보이는 대로 물었겠죠. 게다가 그게 들어가서 움직이면 장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장어는 더 놀라지. 내가 갑자기 승질이 나네. 장어에 너무 몰입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넣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변비 때문에 넣었을까? 성적인 이유로 넣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할 때는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100% 우리가 못 알아고 추정할 수도 없고 추정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물 수 있다. 두 번째 이게 사례가 전 방망이 아니야? 저게 가지라고 합니다. 19cm의 가지를 박아 넣어버린 사람의 엑스레이. S결장이 저기까지 밀렸나 보네. 맞아요. S혈장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됐겠죠. 항문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S상 결장을 밀다 보면 밀면서 여기까지 이게 장이 늘어날 수 있는 거라서 늘어나지 않으면 천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게 안 나오면은 어딘가를 이렇게 누르고 끼어 있으면 장이 거기가 계속 이렇게 당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거기가 허혈성 변화가 되면서 빵꾸가 나는 거죠. 애기? 어른? 이라고 해요. 얘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이물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다른 목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넣는다기보다 특히 체온계 같은 거 항문으로 체온제다가 잘못해서 그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해외에 아주 아는한 사례는 체온계가 없어졌는데 7년 뒤에 봤더니 얘 장에 천공이 생겼더라.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체온계가 들어있더라. 근데 저 왜 위로 올라갔을까? 훅 넣어가지고 한 방에 장프로 훅 올리면 아니 아닐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간단 말이야 처음에. 그러면 들어갔다고 병원에 바로 안 온다니까 혼자 이걸 빼려고 노력을 해. 빼려고 막 그러다가 하다 보면 더 늦게 된 안 빠지고 더 밀려서 이게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아. 그래서 저게 바로 그날 병원에 온 게 아니야. 다 며칠씩 걸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약물에 취해서 살면달걀을 15개를 항문에 넣었다 그래요. 저게 이제 성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이물질을 넣는 경우는 정신과적인 질환, 약물 중독이라던가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의도가 아니어도 저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패에 대해서 톡신이 나와서 그랬을 거고 결국은 호흡이 빨라지고 몸에 이상을 느껴가지고 복부 폐혈증을 일시면서 CT를 촬영해요. 그러니까 점막에 염증이 그런 생기니까 점막이 허혈되면서 염증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폐혈증까지 가는 거지. 복막염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래 이건 브라질- 너무 흔한 거. 성적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52세 보이는 거. 남성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저 수술기구로 잡아서 뺐네요. 이거를 넣고 다니기가 좀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2kg면 장난감이 들어갔네. 야 이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럼 왠지 약간 편집된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시그 방향 다 저렇게 가네. S상 열장 방향으로. 이거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우 철사로 저걸 빼려고 했대. 자기가 혼자 해결을 해야 되니까 막 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상처가 생기고 그 괄약근이 손상이 가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야 철사는 너무했다. 배를 절개했다고 그래요. 너무 몰라가서 들어갈 때야 작은 입구부터 이렇게 부드러운 병 같은데 들어갔으니까 근데 큰 거는 항문으로 잘 안 빠졌어. 저런 병은 발론으로 빼기도 해요. 입구가 조금 열면 입구에 내시경으로 발론을 넣어서 안에서 풍선을 부풀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땡기면은 근데 저거를 뒤집을 수는 없잖아. 자기가 저렇게 큰 거 말고 병 같은 거 작은 것들은 이렇게 뺄 수 있어. 발로는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가 들어가든 절대로 날카로운 걸로는 수시하죠. 대장 천공되면 정말 죽습니다. 절대 날카로운 걸로는 수시면 안 돼요. 이건 한 변호사의 엑스레이 사진인데 샤워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샤워하다가 미끄러져서 항문으로 휴대전화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왜 전화하지? 전화하면은 밑에서 소리가 진동을 노리고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다가 들어간 이해를 잘하는데 이건 뭔가요? 공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스네어랑 스네어를 빼는 거. 이거 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맞춰볼게요. 조약돌. 돌? 뭘 것 같아요? 유리구슬? 콘돔에 마약 집어넣는 거예요. 저걸로 이제 사람이 패키지가 돼서 이걸 이동을 시키는 거지. 저 정도면 엄청나게 집어넣은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콘돔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찢어져 버리면 다량의 마약이 그냥 장에 바로 노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과도한 마약이 싹 다 들어가니까 진짜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는 변으로 저절로 나오면 좋지만 빼는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콘돔이 잘못해서 빼는 도구에 찢겨버리면 마약이 다량을 쏟아지면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별걸 다 넣었네.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고 못 넣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도 넣고 그것도 있어요. 항문에만 꼭 넣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잘못해서 플라스틱을 먹었어. 그게 이제 장을 타고 내려는 갔는데 항문에서 못 빠져나와서 직장에 남아있는 경우. 가시 먹고 항문에 걸리는 경우도 꽤 그래요? 많았어요. 항문에 결국은 나오다가 항문에 푹 찔러요. 그래서 골마서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게 있어요. 그분한테는 항상 얘기 드리죠. 정말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운이 좋으신 거라. 뱃속에서 어딘가 찔렸으면 배를 열고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항문에 걸려서 항문은 전신마취하거나 배를 열 필요도 없으니까 당신은 다행이라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뭐 어떤 것들을 주로 보셨나요? 두 가지 정도가 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는 성인 용품, 뭐 여성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남성의 성기와 비슷한 네, 실리콘 모형. 크기는 이 정도, 네네. 굵기는 이 정도. 상상을 초월하는 공기인데. 근데 그거가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안 빠지는 왔어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머리부터 들어가니까 잘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거를 빼기 위해서 손으로 먼저 빼보지 않아요? 손으로 먼저 빼는 손에 뭐가 빠지겠습니까? 너무 굵고 긴 것들은 일단 안 빠지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열심히 팠는데 안 나오지. 그래서 내시경실로 데리고 가요. 포셉이라고 조직 검사하는 걸로 실리콘이니까 겉에를 꼬집어. 그래서 당겨. 근데 실리콘이 어떻게 해? 다 찢어지는 거.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스네어라고 해서 이렇게 올가미로 묶는 해서 묶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 미쳐버리죠. 네. 근데 이 환자를 그냥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환자한테는 항상 설명을 해요. 수술방에 가봅시다.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는데 그렇지. 안 되면 어쩔 수 이게 없어. 항문 근육이 너무 수축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안 빠지기 때문에 맞아요. 수술방에서 거기를 좀 더 이완시키고 그리고 수술 도구로 항문을 더 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뽑아내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그런 상황에. 수술방에서 쓰는 포즈는 훨씬 더 튼튼하고 꽉 모일 수가 있어요. 수술방 들어가서도 이제 하반신 마취는 좀 그래요.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입원시키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소 마취를 하고 벌려서 이제 별의별 기구를 이용해서 겨우 끄집어냈어요. 네. 그때 한 수술 시간이 한 20분. 적은 없어요? 20분을 뺐다고? 좀만 기다려봐. 좀 힘 빼야 되겠네.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도 보냈었죠. 네네. 스프레이 통에 뚜껑이 그 스프레이를 넣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스프레이를 넣었다가 다행히 스프레이는 잘 빼는데 빠졌지. 내 뚜껑만 쏙 들어간 그런 거겠죠? 그거는 크기는 크지 않은데 너무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내시경 보면서 그 집게를 아무리 찝으려고 해도 오히려 팅팅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고 밀려가지고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기만 하고 그건 내시경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수술방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항문 바로 밑에까지 싹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안에 있으면 알아서 연동운동으로 내려오니까 아, 김 원장님이 그래도 최대한 빨리 빼놨네, 많이 빼놨네 그랬더니 더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더 근데 들어가지. 내시경이 더 알아서 밀어지고 들어갔더라고요. 이거 진짜 다행이었던 거는 뚜껑이 구멍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막혀 있는 데가 그렇죠. 그걸 돌리는 거예요, 안에서. 왜냐하면 이게 집게로 찝어야 되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면에 대해서는 집게로 안 찝히니까 이거를 돌려서 쳐서 밀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놓고 집게로 찝는데 그나마도 이게 팅 하고 튕겨 나가버리니까 정말 진짜 고민이에요. 진짜 이런 게 근데 환자가 넣은 건지 어떻게 들어간 건지 뭐 넣었겠죠. 어떻게 저절로 그러니까 들어간 거기다 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넣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환자분들이 이럴 때는요 엄청 부끄러워. 사실은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우리 그때도 항문에 상처가 났다고 온 분이고 그래서 그걸 한참 동안 있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든 들어가는데 빠지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아니 가능이 아니라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까 얘기했듯이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중에 죽을 뻔한 게 몇 케이스입니다. 그거 그냥은 안 빠집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